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이어서 환승연의 나머지 커플들 리뷰를 해볼 건데, 제가 낮에 이제 환승연의 그 전 커플들을 세 쌍을 리뷰를 하고서 남자친구를 금방 만나고 와가지고 아주 늦은 밤이 되었고, 내일 또 출장을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미리 또 찍고 가야지, 이걸 또 편집자한테 빨리 넘기고 가야지, 여러분들이랑 또 이후에 나누는 얘기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이 늦은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얘기해볼 커플 중에서 광태종은 커플이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 커플이 왜 빠질 수가 없냐? 사랑해 논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말로 꼭 확인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 행동으로 다 보여주면 되는데, 행동으로 다 보여지는데 굳이 뭘 그걸 말로 들으려고 하냐,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말로 꼭 듣고자 하는 사람은 그게 고집인지 아니면 정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모르겠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말로 보챌 수밖에 없는 건지, 이거를 꼭 구분을 해야 되고, 상대방도 정확하게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해라는 말을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자꾸 요구하듯이 할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되게 그런 말 자체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좀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내가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말에만 집착하는 사람이니까. 혹은 그걸 꼭 말이라고 하지 않고 표현이라고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라도 이런 사람들은 표현을 자꾸 더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라고 말해주면 안 돼? 왜 나만 사랑해라고 말해?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나를 더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요구를 받다 보면 있던 사랑도 떨어지고 커가고 있던 사랑이 식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사랑이 그 사람에 비해서는 작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종은 씨도 그 얘기했잖아요. 내 입에서 좋아해라고 말하는 이런 감정이 네가 말하는 사랑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 서로 가볍다라는 전제하에, 아니면 그냥 적정선에 우리는 지금에 맞는 감정을 공유하고 있어 라는 전제하에 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서로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은 그 커플이 종은 씨, 광태 씨가 했던 그 사랑이 좀 도치성 사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정말 애틋하고 진솔하고, 그러니까 사랑다운 사랑이라고는 저는 그 두 분이 했던 사랑을 그 깊이로까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면 그 말에 내가 집착할 이유도 없고 내가 좀 더 사랑해주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광태 씨는 자기가 말이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표현이 중요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종은 씨보다는 자기가 종은 씨를 더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쓰라렸던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나 서운해. 이거를 왜 사랑한다라는 말을 안 해주냐라는 워딩으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둘은 조금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결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어떠한 자기의 이상적인 그 사랑의 틀 안에서 자기 도치성의 사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교감을 한 사랑에서는 사랑해라는 말에 집착할 리도 없고 그런 거를 보챌 일도 없고, 그리고 충분히 그걸 또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그 애정적인 안정감을 심어주는 상대였다면 또 이런 말이 나올 리가 없죠. 뭔가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도치성이 너무 많이 투영이 된 감정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저도 제가 사랑해라는 말을 상대방한테 너무 안 해줘가지고 상대방이 되게 힘들어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 저는 되게 어렸어요. 되게 어렸기 때문에 좀 저만의 생각을 고집하는 게 더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종은 씨는 이제 나이도 있을 만큼 있고 연애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의도를 그렇게 못 읽고 사랑해라는 말을 그렇게 자기 고집처럼 내세우듯이 안 해준다라는 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기 때 상대방들이 이제 사랑해라는 말을 했을 때 왜 안 했냐면, 저도 종은 씨랑 이유가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굉장히 무거운 거였어요. 책임이 뒤따르고 훨씬 더 무거운 감정이고 더 깊은 감정이었는데 나는 아직까지 이런 깊은 감정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호감을 싹 틔워가면서 좋아해가면서 사랑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자꾸 나한테 사랑해라고 하니까 나는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해도 어색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뭔데 이 과정에서 나한테 사랑을 느끼지? 그러면 저 입이 되게 가벼운 거라고 봐야 되나? 저 사람은 되게 쉽게 그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러면서 약간 쉽다, 가볍다 이런 쪽으로 자꾸 상대방의 그 감정을 치부해 버리기도 하고 물론 그 사람이 저를 깊게 사랑했는지 가볍게 사랑했는지는 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랑이라는 그 가치를 좀 크게 보고서 사랑해라는 말도 좀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사랑해야지 그 경지에 도달했을 때만 사랑해라는 말을 하는 게 맞다라고 또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또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겪다 보니까 뭐라고 그 사랑해라는 말을 또 아끼나요? 굳이 그 경중을 따지면서 자꾸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의 무게와 깊이를 대입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 아집과 고집은 또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종은 씨와 좀 사적인 친분이 있다면 너무 그 경중을 본인 기준으로 두고서 표현을 하니 많이에 집착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박이자 집착이자 이렇게 너무 나의 고집적인 측면이라든지 너무 지나친 나의 신념 그 이상일 수 있다라는 거를 한편으로는 조금은 상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도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은 씨가 틀렸다. 어린 날에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호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이 관계를 서로 협의하에 시작을 해서 연인이 된 거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너무 그렇게까지 사랑해라는 말을 아껴서 뭐 되게 무슨 어디에 봉인을 해둔 것처럼 꼭 그렇게만 사랑해라는 말을 다뤄야 하나. 그러니까 너무 내가 사랑해라는 말을 이거를 너무 조심스럽게 그렇게까지 다루기에는 그럴 거면 연애 시작하지 말아야죠. 종은 씨 그럴 거면 광태 씨랑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지. 저는 이제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떠한 그 다양한 경험치에서 온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이 소중하고 사랑이 깊이 있고 한다면 사랑이란 걸 전제로 하기로 약속을 한 관계를 시작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종은 씨가 그렇게 여기는 게 되게 누군가를 멋있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게 되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그 사랑이라는 거에 깊이를 크게 가지는 거, 너무 이게 신념적인 거고 대단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자아도취일 수 있어요. 이런 걸 좀 깰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로 지내야지. 난 너랑 연인을 할 생각이 없어 라고 해야지. 근데 광태 씨는 사랑을 전제로 한 연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향해 가는 도중에서도 그 사랑을 입 밖으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도 그런 표현이 돌아오길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또 제가 너무 광태 씨 입장만을 옹호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광태 씨의 입장에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너무 상대방의 이런 또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좀 뇌의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어린 날에 저 같은 사람이거나 뭐 지금 현재의 종은 씨 같은 사람인 거를 모르고 관계를 시작했다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상처를 낸 거는 종은 씨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도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바라는 이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향이 반짝반짝 빛을 내주지 않을 때 굉장한 어둠과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쪽은 광태 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너무 자기 세계에서만 저는 사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야죠.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데 자기 세계에 꽉 갇혀가지고 연애를 했으니까 한쪽은 외롭고 슬프고 상처받고 이 하는 연애를 했고 한쪽은 왜 나 맞는데 왜 난 되게 이 가치를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막 이러면서 막 잘못하다가는 이게 약간 아로간트하게 가버리죠. 그러니까 조금은 어떻게 보면
너는 사랑의 가치를 나보다는 모르는 거야.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장하면서 배워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종은 씨를 보면 좀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있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광태 씨는 광태 씨 나름대로의 또 도취된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기 세상에 도취되어 있는 두 분이 만나면 힘들다 이거예요. 그 두 개의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합쳐졌을 때 이상적인 관계가 되고 이상적인 세계가 또 열리는 건데, 그러기에는 두 분 다 너무 강력한 본인만의 세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다른 결로 얘기를 하자면, 너무 한쪽에서 또 자꾸 이런 사람의 생각 체계를 모르고서 자꾸 사랑해줘, 사랑해줘, 더 사랑해줘, 딸랑딸랑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은 처음에는 귀여울 수 있죠. 이렇게 아유 귀여워 이러면서 또 자기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 한쪽에서는 너가 아직까지 사랑의 깊이를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 이 사람을 높여주는 꼴이 돼버려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알아서 해석을 해버리면은 훨씬 더 서로 동등한 느낌에서 그런 관계에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도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계속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막 꼬리를 흔들어 대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낮춘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누나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모르는 광태님이 그런 이제 종은 씨를 사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되게 미숙했다라고 밖에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또 봤을 때 굉장히 이 남자가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적인 매력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 사랑해줘, 사랑해줘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면 약간 남성미가 떨어져요. 제가 또 그런 상대방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나한테 왜 표현을 안 해줘, 사랑한다고 안 해줘 이러면은 처음에는 되게 안쓰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들다가 왜 헤어지냐, 너무 미안해서 헤어지는 것보다 복합적일 거라고 봐요. 남성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남성적으로 매력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그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도 너무 남자 쪽에서 여자한테 막 사랑해줘, 사랑해줘 하는 게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앞으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훌륭한 관계를 맺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역으로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나 좀 사랑해줘, 사랑해라는 말을 바깥으로 해봐, 너는 왜 사랑해라는 말을 아예 하지를 않아? 이런 말을 해본 상대가 있어요. 저도 제가 그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스스로. 제가 이 전개를 싹 다 알고 있는데 뭘 상대방한테 사랑해를 요구를 하니 많이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너무너무 신중한 사람이어서 입 밖으로 또 사랑해라는 말을 안 하길래 화가 나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심리에서 이 사람이 사랑해라는 말을 나에게 하지 않는 건지가 또 궁금해서 어떻게 사랑해라는 말을 이 기간을 만났는데도 안 하니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 하면 상대방이 진짜 안 하고 싶어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서로 또 서로의 입장을 잘 들어보고서 얘는 이렇구나, 내가 또 이런 상대를 만나니까 막 왜 사랑 안 해주니라는 막 이게 또 들끓기도 하는구나, 되게 상대적인 게 또 연인 관계고 사랑이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정적이고 딱 이렇게 뭔가 박아놓은 관계로서 나를 또 스스로 그런 사람으로서 계속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한다라는 거는 건강한 관계가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또 내 입장으로만 듣지 말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정말 그 사람의 배경을 잘 아는 데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헤어지고 맛집 가서 뭐 카페 가서 꽁냥꽁냥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헤어지는 연애가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정말 영양가가 없는 연애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상담을 왔을 때 하는 소리가, 제가 제일 후회가 되는 게 20대 때 너무 연애만 한 게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연애만 한 거예요. 맛집 가고 사진 찍고 막 인생 네컷 찍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연인이랑. 알고 보니 내가 얘에 대해서 아는 게 있기나 한가? 이런 생각을 헤어지고 나서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으로 봤을 때 너무 허무하죠. 그런데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했다 이거예요. 사람을 만났으면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내가 발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비례가 맞지 않는, 시간 대비 내가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는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신념화까지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의 신념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을 내가 수정을 해줄 수도 있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요. 요구를 하면서 강요를 하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나에 의해서 그 사람이 기꺼이 설득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설득을 하고자 하지 않았음에도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관계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에 올리는 영상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를 만난 사람들 중에 이제 피드백을 많이 듣는 부분이 저 때문에 인생 가치관이 완전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늘 연인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저를 만나니까 이게 갈등이 아니라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알려드릴 건데 그 영상을 통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제 말에 그 사람이 기꺼이 설득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우리가 제대로 만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다 끌어올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이 또 좋다면 내가 끌려가도 되거든요. 기꺼이 끌려가는 거죠. 그 사람이 끌어서 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서만 꼭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더 좋은 파트 개발되어 있는 더 좋은 신념,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 돼요. 좋은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그쪽으로 가면 되죠. 소주 4병, 5병 일주일에 3번, 4번 마시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가겠어요? 술을 웬만하면 덜 마시면서 운동하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가야 되겠어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더 좋은 것을 자꾸 싫다 부인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딱 봤을 때도 더 좋은 거면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자존심 상해. 내가 너를 꼭 맞춰주는 것 같잖아. 이런 심통 부릴 필요 없어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고 성장적인 마인드로 연애를 하면서 정말 내가 더 좋은 사람,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제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인 코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몇 번씩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소스를 담았으니까요. 그리고 종은 씨가 어쨌든 광태 씨를 덜 사랑했을 거예요. 표면적으로나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바깥으로 표가 안 나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깥으로 표가 안 나는데 자기는 노력했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딴 말로 자꾸 가르치고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바깥으로 표현을 안 해주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는 그 심보는 대체 뭐예요? 저는 그것도 사랑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칠 정도면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아니야.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훈육 방법이 아니에요. 이미 이 관계 자체가 지금 이 배경 자체가 한 명은 울고 있고 왜 안 사랑해줘, 뭐 엄마 해줘, 이미 약간 양육 같은 관계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엄마가 아니야 하면 애들은 멘탈적으로 진짜 다 털려요. 광태님이 그래서 멘탈적으로 다 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 뭐 아들 이런 느낌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고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왜 계속 아니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애를 끝내라니까요. 그럴 거면.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현해 주지 않을 거면 그냥 관계를 빨리 정리해 주세요. 끌지도 말고 이 사람이랑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즐거운데 이런 마음이든 무슨 마음이든 차라리 그럴 거면 바깥으로 표현해 주지 않을 거면 스스로 좀 양심적으로 관계를 끝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좋아하면 여러분 바깥으로 이게 다 삐져나온단 말이에요. 노출을 안 하고 싶어도 막 이렇게 새요. 기체가 막 이렇게 내 몸에서 연기가 나듯이 표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라는 거는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좀 느끼게 해줘. 이 말부터가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그냥 사랑을 하잖아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느껴집니다.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안 느껴졌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로 서로가 감정적인 속도 차이가 날 거면, 그리고 속도를 광태 씨는 기다려줄 수 없는 베이비였었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 좀
정서적으로 차이가 너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커플도 좀 저는 재밌게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보이는데 이쪽은 이쪽 세계에서 저쪽은 저쪽 세계에서 창문을 열어서 막 손만 흔들고 있구나, 이런 연애를 했겠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맞단 적이나 있었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냥 그런 아주 조각조각 같은 순간들은 있었겠지만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관계적으로 연결이 크게 되어 있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게 나머지 두 커플을 리뷰를 해보자면, 일단 좀 동진다혜 커플은 애증이죠. 그리고 좀 징글징글할 거예요, 서로. 그리고 딱 그게 표면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동진님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옆에 바 테이블 큰데 옆에 이제 다혜님이 이렇게 계속 서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한테 되게 부담스러운 행위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인지를 못할 정도로 말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는 거죠, 다혜님은. 그래서 이미 그 두 분의 마음의 균열,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딱 그 장면 하나에서도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도 너무 이제는 몰라도 아는, 알아도 모르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13년이라는 게 그런 세월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쉽지만 어려운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도 보면은 다혜님이 훨씬 더 자꾸 이렇게 바지가랑이를 잡는 포지션이죠. 계속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뒷덜미를 잡는 이런 포지션인데, 계속 그게 서로한테 익숙해지게 하면 안 돼요. 한쪽이 계속 잡고 한쪽이 계속 좀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게 서로에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혜님도 스스로 좀 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동진님이 그런 데서 해소가 되고 그런 항상 비슷한 갈등의 느낌을 받는 데서 스스로 벗어났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다혜님을 통해서 동진님이 그러한 바이브를 더 이상 느끼지 않게끔 좀 다혜님이 똑똑하게 다른 방식으로의 혼란을 좀 주는 게 훨씬 필요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질린다 이런 느낌을 상대한테 받기까지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조금 힘들어요, 관계가. 그러니까 동진님이 웬만하면 그렇게 정이 쌓였는데 절대 끊을 수 없는 시간이 서로에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도 헤어지고 싶다라고 큰 마음을 먹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조금 여러모로 질린다라는 그런 게 성립될 만한 것들의 패턴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혜님이 말을 건네는 방식, 뭐 이런 모든 것들의 패턴을 조금은 다르게 해야지 동진님과 새로운 일일이 존재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재결합을 한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재결합이 되고 그런 바이브로 쭉 이어져야지 이전과 같이 이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질리는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또 내가 너무 질린 것 같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서로가 모르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어요. 그게 빈도수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는 조금만 딱 이래도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알고 무슨 단어 하나만 꺼내도 또 시작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오래된 커플이 이게 문제거든요. 서로를 이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모르고 싶은 마음까지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자꾸 깨기 위해서 걔 앞에서 항상 내가 이렇게 말을 했었고 싸움을 항상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뭐 이런 말로써 항상 우리가 갈등이 빚어졌었는데 그 말을 쏙 빼보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했었는데 행동도 다르게 해보고, 그러니까 뭐 항상 이럴 때쯤에 얘는 헤어지자고 말하더라 하면 이럴 때쯤인데 헤어지자는 말을 안 해보고, 이런 노력들이 서로가 새롭게 보일 만한 그런 게 막 갑자기 뭐 이렇게 섹시한 스타킹을 신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패턴에 익숙해진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을 때, 하나씩 벗어나다가 완전히 벗어나게 됐을 때 그제서야 서로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그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오래된 커플이라든지 갈등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서로에게 질리는 커플들에게 팁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이고, 그리고 혜원 커플도, 혜원 씨도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타인들 사이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연인한테는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지금 조금 뾰족한
딱딱한 너무 날카로운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런 사람이라면 만나고 싶지 않겠죠. 희연 씨가 그런 모습을 이미 너무 이 하우스에 들어온 뒤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귈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우 되게 별로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혜원 씨가 연애를 했을 때 큰 갈등을 겪고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보이는 모습이라고 스스로도 보고 좀 놀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타인들이 그러니까 연애를 생각하면서 혜원 씨를 보다 보면은 혜원 씨는 되게 좀 여자로서 매력이 훅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노출이 된 거예요. 이미 방송을 통해서 희연 씨한테도 노출이 됐지만 방송을 통해서도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정말 자존감이 유지가 잘 되는 상대를 만나지 않으면 힘든 케이스인데, 그런 사람 만나면 되지 않나요? 뭐 강태 씨도 자기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 만나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누구를 만나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기의 격이 스스로 낮아지게끔 포지션을 갖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건 이해는 해요. 사람의 마음이 뭐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닌 걸 충분히 이해도 하지만, 그래도 이 계기가 혜원 씨한테 되게 충격적이면서도 좀 자기를 단단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뾰족한 모습으로 이렇게 미련을 표하고 감정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좋아하면 좋아한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리고 보면은 뭐 주원 씨랑도 얘기를 하고 있다가도 주원 씨 얘기에 이렇게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주원 씨가 희연 씨 얘기를 하니까 뭐 서경이가 뭐 희연이한테 뭐가 있었다고 하던데 뭐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자기 엑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도 주원 씨랑 서경 씨 얘기를 듣고 있던 중이었잖아요. 근데 그 대화에 또 집중을 안 하고 막 곁길로 새가지고 자기 얘기에 또 이렇게 확 빠져들어가지고 아 희연이가 그랬구나. 아 뭐 희연이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너무 솔직히 좀 매력이 없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던 중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공감해주다가도 그거는 이제 척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얘기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 그렇게 곁길로 셀 것 같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몰입도가 너무 심한 사람이 이제 혜원 씨라고 저는 봤는데, 아직 어린 것도 있고 혜원 씨가 너무 이제 어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 되게 이렇게 감정 전환도 빠르고 이렇게 확 빠져드는 것도 되게 심하고,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다라고도 쉽게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좀 혜원 씨가 자기를 조금 더 수준 있게 더 가져간다면 본인도 편하고 주위 사람들도 편하죠. 왜냐면 지금 자꾸 희연 씨를 괴롭히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어린 애를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은 X라고 하면서 엄청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 너무 노골적으로 표가 나서 안타깝기도 했고, 그래서 혜원 씨는 되게 자기 감정에 이렇게 확 빠져드는 게 심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울감이나 거기에 감정에 치우쳐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런 것도 강도가 너무 세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은 자기가 자기 성향이 이러하다라는 걸 알고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를 마음으로 제가 또 간절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희연 씨 같은 경우는 되려 점점 이제 좀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들죠. 초반에는 왜 저러나 싶은 모습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막 귀에 여기 빨대 꽂고 해가지고 그거 막 엄청 사람들이 제발 막 그러지 말라고, 제발 좀 막 이런 뭐 댓글들 같은 것들도 많이 보이던데, 희연 씨가 살짝 뭔가 이제 끼부리는 듯한 그 딱 나이대에 좀 평범한 남자의 바이브가 좀 나왔었는데, 이렇게 거칠애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떨어지고 빠지고 있는 중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그림자같이 좀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혜원, 희연 커플은 아직까지 너무 둘은 어려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가 좀 민망한 커플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이고 자기의 애기애기한 모습만이 다인 걸로 이제 비춰지고, 딱히 사연도 크게 없고 두 분은 만난 기간이 되게 짧았잖아요. 그래서 환승연애에서 보기에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동료되는 부분은 없다. 다만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칠애나 뭐 이렇게 겉으로 연애하는 이런 방식들 있죠. 아주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영양가 쭉 빠진 그런 느낌의 연애나 서로를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만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 두 분들은 어쨌든 조금 시간이 흐르고 경험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너무 어리다라고 봤어요. 두 분은. 재밌게 귀엽게 봐야 되겠죠. 아직 성장할 날이 많이 남은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 또 생각하기로 합시다. 뭐 딱히 제가 더 이상 또 이 두 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남자친구를 약 한 달 만에 만나고 왔거든요.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할 수도 있는데 제 남자친구가 굉장한 회피형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겪어보지 못한 유형이에요. 회피형은 있을 수 있죠. 다양한 회피형들을 경험을 했지만 와, 이 사람만큼 회피성이 강한 사람이 있었나. 레전드인 유형을 만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 얘기는 기회가 된다면 제가 번외편으로 또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회피형 남자 특집 번외편 기다려주시고요. 제가 또 올리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갈등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지 그 팁을 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 채널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과 케이스들도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답변을 드리거나 컨설팅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